네, 안녕하세요. 키노트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5월 세션 주제는 네, 언어와 사회가 되겠는데요. 이제 사실 저희는 그러긴 한데 이제 신경학회니까 이제 뇌 그리고 언어 그리고 사회 이렇게 세계관의 삼자 구조에 관해서 이제 다뤄야겠죠. 이제 언어는 이제 사회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여러 관계를 맺고 또는 이제 또 관계를 끊을 때 그때 수단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요. 이는 즉 또 바꿔서 말하면 이제 사회가 이제 언어가 사용되는 어떠한 장소 기능을 한다는 말도 되겠죠. 그리고 뭐 이 모든 기능에는 당연히 이제 뇌가 관여를 하겠죠. 이제 뇌를 통해서 언어가 형성이 되고 또는 이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뇌가 변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활동 역시도 이제 고등한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적 노출로 인해서 이제 뇌가 변합니다. 어떻게 넘어가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어의 뇌과학 혹은 이제 사회활동의 뇌과학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언어를 보면요. 언어는 이제 인간의 고유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겨를 보시면요. 이 피겨는 각각 이제 발어할 때 랭귀지라고 써 있는 부분이죠. 또는 뭐 인지를 하거나 이제 운동 계획을 세우거나 또 이제 의미를 추론할 때 활성화되는 이제 뇌 영역을 시각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은 뭐 언어를 뭐 해독하거나 생성하거나 이런 데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는 이제 뭐 뒤쪽에서 말하겠지만 어떠한 특정 영역의 활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 인간 뇌 기능에 좀 더 포괄적이고 컴프리헨시브한 이해로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도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언어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타인에게 전달이 되고 또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다 한두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쪽에 전두엽 쪽에 위치한 브로카가 있고, 그 다음에 템포랄 쪽에 위치한 이제 포스테리어 스피치라고도 부르는 베르니케가 있죠. 각각 뭐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뭐 스피치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봐야 될 게 이 사이를 잇는 아큐에이트 파시클러스라는 애가 있습니다. 지금 뭐 뒤로 넘어가서 다시 올게요. 그리고 기타 영역으로는 이제 저희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앵글러 가이러스가 있고, 그다음에 노란색의 수프라마지널, 그다음에 이제 핑크색으로 보이는 프라이머리 어디터리 콜텍스 요 정도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언어는 굉장히 여러 과정을 포괄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단순하게 여러분한테 뭐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민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과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 선재가 저한테 누나 자기소개 해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어떤 대본을 받았는데 대본에 자기소개 해주세요 라는 말이 써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지민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other area로 묶은 요 세 영역은 약간 해석에 포커싱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발화를 듣고 말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언어적 소리를 인지했으니까 이 핑크색의 primary auditory cortex가 당연히 관여를 하겠고요. 또는 글을 보고, 뭐 대본을 보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말을 하는 것은 앵글러 자이러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를 내뱉는데 뭐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를 실제로 발화하는 과정에서는 브로카와 베르니케가 관여를 합니다. 지금 여기 아큐에이트 파시큘러스 보시면 이쪽이 커서 보이시나요? 네, 이쪽이 아까 브로카였고 여기가 베르니케였죠. 그리고 요 사이를 아큐에이트 파시큘러스의 렁 세그먼트가 이제 이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사실 제일 메인 트랙이긴 한데요. 그거 말고도 뭐 지금 흑백이어가지고 엄청 잘 보이진 않지만 뭐 그냥 여러 트랙들이 있죠. 그걸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영역에서 인풋을 받고 이걸 잘 어찌저찌 조합을 해가지고 이 두 스피치 에리아에서 뭔가 아웃풋을 내뱉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발화를 하는가에 대한 모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제시가 되었던 게 이 베르니케 게슈윈트 모델이 있었습니다. 일단 비교적 단순하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어,
네, 지금 요 사진,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보고 나서 바로 하는 과정에 대한 도식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옥시피탈 쪽에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를 에서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게 앵귤러로 가서 뭔가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베르니케에서 그 파시큘러스 타고 브로카로 넘어와서 브로카에서 뭔가 바로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표시된 이제 도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시큘러스를 통해서 어떠한 굉장히 싱귤러한 그런 스트림을 따라서 이제 뭐 사람이 말을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귀지 패스웨이가 패럴렐 그러니까 약간 병렬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배열이 되고 있다는 모델인데요. 아까보다 좀 더 발전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저희 도르서 패스웨이인데요. 템포랄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베르니케에서 시작해서 프리모터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또 해석을 하면 이게 또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입도 움직이고, 뭐 혀도 움직이고. 그래서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발화하는 거를 담당을 하고요. 두 번째 도르서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의문 작업 기억 뭐 이런 거랑 이제 조금 복잡한 문장 구성이 이제 관여를 합니다. 이 의문 정보 작업 기억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잠깐의 소리를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잠깐 뭐 핸드폰 뭐지 그 문자로 약간 뭐 코드 받을 때 있잖아요. 뭐 012346을 내가 잠깐 기억했다가 거기 타이핑을 할 때 그 사이에 잠깐의 기억을 내가 기억을 하는 거를 이제 돌살 패스웨이 2에서 이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벤트럴 스트림은 이제 언어를 이해하고 또 그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합니다. 좀 굵직한 것들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또 이것도 또 발전해 나가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은 이제 패스웨이를 제시하는 모델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패스웨이의 가장 장점은 언어 기능 자체가 이제 여러 경로로 이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가 손상될 시에 우리 실제로 뭔가 뇌가 손상된다고 해서 이제 곧장 말을 못하게 되고 약간 그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회복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컴펜세이션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되게 좀 유리한 그런 이론입니다. 아무튼 이제 뭐 발화를 하는데 핵심적인 부위는 사실 월프로카랑 베르니케 그리고 요 사이를 잇는 뭐 알크이트 파시클러스 요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들이 손상이 될 때 아파시아가 뭐 실어증이죠. 네, 이것도 각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나는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브로카가 손상이 되면 나 학교 가. 요 정도 단어까진 떠올리지만 이를 완결된 문장으로 만들 순 없고 뭐 베르니케가 손상됐다. 그러면 문장은 한데 뭐 학교는 노란 셔츠입니다. 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로카랑 베르니케 손상된 아파시아를 연구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은 뇌의 특정 부위에 병변이 일어났을 때 딱 그 부위가 손상됐을 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뭔가 기능이 굉장히 국소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이론으로 좀 디벨롭된 네, 그런 기반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언급을 했듯이 이제 이 언어 모듈이라는 것은 절대 이제 독립된 모듈이 아닙니다. 뭐 작업 기억이라든지 주의 조절, 실행 기능 요것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라색 그래프 보시면 이 볼드 시그널이란 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활성화됐을 때 이 시그널 수치가 그냥 좀 더 높게 나와 있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넌링귀스틱 아예 안 들리는 소리에서 그냥 좀 더 단어, 문장으로 이렇게 빌드업이 됨에 따라서 뇌에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언어? 그러니까 문장으로 갈수록 이제 네트워크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뇌는 어려운 거 받아들일수록 열심히 생각하고 또 굴리고 뭐 그렇게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가소성에 대해서 말해 보겠는데요. 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그냥 뭐 상황에 적응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우리 뇌가 발전을 한다.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인데요. 이 피규어는 그냥 제가 흥미로워서 가져온 건데요. 이게 모노링구얼하고 바이링구얼의 뇌 활동을 이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니까 논문에 실리긴 했는데요.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하면은 이제 바이링구얼은
파란 부분인데, 뇌 각 부분의 연결성, 그러니까 시냅스 그 연결이 좀 더 증대가 되어 있고, 단 뭔가 전두엽 내에서 특정 부분별로의 활성도는 약간 떨어져 있다. 뭐 그런 논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자극, 언어적인 자극의 차이에 따라서 내 뇌의 발달이나 특정 발달 이런 게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것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뭔가 노년기에 언어 학습하면 뭐 치매 예방 잘 된다 뭐 그냥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또 뇌가 손상되고 나서도 우리 뇌는 뭔가 새로운 패스웨이나 새로운 시냅스 형성해가면서 언어 기능을 회복해간다. 이 모든 게 이제 가소성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회 영역으로 좀 넘어가서요. 언어와 공감에 대해서 이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언급드렸던 이제 플라스티시티의 경우에는 인간의 뇌가 궁극적으로 자극에 따라서 계속 변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이 자극을 주는 요인에 포함이 되겠죠. 이제 공감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섞어 쓰기는 하지만 크게는 이제 이모셔널하고 커그니티브로 이제 나눠 쓰는데요. 이 이모셔널 같은 경우에는 anterior insula하고 안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 요게 관여를 하고 코그니티브 같은 경우에는 미디얼 PFC랑 DPJ 요렇게 이제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뭐 타인이랑 대화를 할 때 딱 잘라서 뭔가 감정적인 공감만 한다든지 인지적인 공감만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제가 여기에서 언급한 이 모든 영역들이 한 번에 다 동시에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소통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일방적으로 내가 정보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쌍방으로 이제 대화를 하고 상호작용하고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의 변화 이런 걸 연구하는 세부 분야를 이제 Second Person Neuroscience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따 발표를 하시기로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제 굉장히 고차원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충동을 억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뭐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등 굉장히 하이 레벨의 이제 네, 하이 레벨의 이제 조절 기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제 공감 회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화나 감정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요. 이제 PFC는 뭐 갈등 조절에 깊이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 나오는 발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키노트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언어와 사회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키노트 한번 잡아보았고요. 어쨌든, 네, 언어와 사회가 어제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감각과 인지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운동과 저번에, 네, 운동과 생존 관련된 내용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생명체로서 있게 하는 가장 원시적인 우리 신경계의 기능이었다면 저번 세션에 다뤘어야 했을 기억과 학습, 그 다음에 이번 세션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언어와 사회, 이런 것들은 우리를 고든 지성체로 만들어주는 신경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롭고 이제 재밌는, 그렇지만 약간 아직은 미지의 세계가 많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키노트 메인 세션 이제 진행을 좀 해보자면,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류은택님께서 2인칭 신경과학, 방금 키노트에서도 약간 소개가 되었는데, 사회적인 관점에서 2인칭 신경과학의 부상과 그 이론적 토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서연님이 노년기의 사회적 활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사회고, 이제 그 다음에 언어로 넘어가서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세라님께서 언어를 통한 갈등 해소의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실 예정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현수님께서 거짓말의 기적, 마음 이론의 작용과 발달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또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네, 학회장으로서 첫 발표인데요.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가라는 주제로 언어와 관련된 발표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섯 편의 이제 메인 세션 연속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